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딤 젤란드 책이 꽤 여러 권이네요. 그리고 여사제 타프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내용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셨지요? 읽는 동안에 네, 네, 잠에서 깨어나셨나요, 여러분? 지금? 네, 아, 깨어나셨어요? 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긴 했죠. 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컨셔스니스 포인트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포인트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책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하는 그 뒤에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 현실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 얘기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오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젤란드는 잠이 든다는 거. 제가 이거 지난번 스크린 이야기 했죠.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주의, 우리의 어텐션, 주의가 스크린에 얽매인 상태이다. 스크린을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기 그 스크린 영상 스쳐 지나가는 거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잠이 든 것은. 또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깨는 것은 꿈과 생시 모두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꿈을 꾸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꿈을 꿀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마치 꿈속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들 때나 잠에서 깨어서나 모두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현자들이 우리에게 늘상 해오는 말이죠. 이 세상도 꿈이다. 꿈속에서도 꿈이요. 꿈깨이니 또 꿈이로다. 장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또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주의를 의식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의식의 중심. 이 말이 이제 오늘의 그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보면 attention please 하고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의에는 cau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atten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는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attention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감각 정보를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한된 정신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 관심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현상. 이때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어텐션 플리즈 할 때 보면은 딴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바로 나만 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텐션이라는 주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텐션에는 또 하위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고 있어요. 등산을 갈 때 산길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 나뭇잎이 바람에 그러니까 흔들리는 소리, 발에 밟히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또 작은 동식물들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등산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우리 몸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피해 나가도록 우리의 인지적 이 능력을 다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성의 상태예요. 각성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짐승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귀를 기울여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단계냐면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주의가 향해 있다.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향. 각성 다음에는 지향이라는 인지적 능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저쪽에서 나는데 라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고 바람이 부는 소리도 있고 또 그런 짐승의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다른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에도 우리가 감동하면서 갔던 그 길에서 단지 저 울음소리가 무엇일까 하는 데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주의 집중이죠. 선택적으로 우리는 주의를 거기에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또 저 짐승이 혹시 나에게로 걸어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를 지속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에는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라고 하는 지금 나dim 젤란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주의라는 개념, 어텐션이란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중심이 이렇게 되면은 주의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볼 수 있는 관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의식 상태에 머무르도록 노력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에너지가 넘치고 상쾌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의식 집중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그의 절반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의식 포인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집중을 계속해서 의식에 머무르도록 하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볼 수 있고 내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로 읊조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가 회사를 가던 학교를 가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명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명료함. 내가 다른 때도 회사 가고 학교에 가고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했지만 이런 의식의 포인트, 주의 집중을 통한 의식의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그 만나는 모든 것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의식 집중에 대해서, 의식 포인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산책한 산책로를 산책하거나 쇼핑몰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게 되죠. 나 혼자 가니까. 그러면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이 주의를 집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명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이 들어 꾸는 꿈이든 생시의 꿈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의식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적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신을 통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상황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명료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의식을 깨어냈으면 무슨 소리냐면은요. 스크린 속에 내가 어떤 한 등장인물로 열심히 연기를 하다가 내가 영화관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에너지는 아주 특별히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빛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잠들고 낮에는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하찮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 속에서 내가 연기하는 등장인물이라면 나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연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등장인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영화에 연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영화의 필름을 갈아 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우리는 영화 속에 있고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서 어텐션, 이 주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시나리오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죠. 직장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가야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시나리오에 이끌려 다닐 때처럼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잠든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현실을 볼 수 있고 또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 자신과 현실을 통제하는 첫 단계로의 외출입니다. 우리는 외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외출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 그런 소설도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평범한 꿈에서 깨어난 경험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죠. 네, 꿈에서 깨어나는 그 경험은 여러 번 했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꿈속의 등장인물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이 있으며 주의를 집중해서 사느냐 아니냐는 것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개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개개인이 인식해야 되죠. 개개인이 뭐야? 인디비주얼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나의 개성, 나의 본체, 내가 개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 스크린, 영화 스크린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기를 가장 멋지게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열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영혼조차 없는 거푸집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영화, 이 영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꿈의 영화 필름들은 영원의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영원의 우주의 아카이브. 여러분들 아카이브가 뭐예요? 기록, 역사적인 어떤 기록, 그러니까 보관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저희 집 오는데 보면요. 법원 그 기록물 저장 건물이 있어요. 건물 하나 전체가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그게 기록 보관물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있는데 법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기록물들을 그곳에 쌓아둘 수 없으니까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해두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아카이브죠.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공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공간적인 그런 것도 아카이브가 될 수 있죠.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꾸었던 꿈들,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살아낸 그런 것들이 모두 아카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꿈속에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그 필름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아카이브에 영원히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의지와 자의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야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면 그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막 불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앞에 가죠. 그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이끌라고 하니까 어떤 존재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는 말이 I am that I am이었어요. 이 말은 나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I am that I am은 결국 나는 나야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 어떤 존재가 나는 나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나는 나다.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영화 속의 한 등장인물로서 그냥 연기를 잘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면 우리는 나는 나야라고 할 수 없죠. 그 필름 스크린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역할하는 나의 역할과 그 이외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살아 있게 되고
비로소 나는 나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기 스크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나는 여기에 인디비주얼, 개성, 개체로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나야가. 그리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의식,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어텐션 했을 때 의식의 포인트에 가게 되는데 그 어텐션을 통해서 의식의 포인트에 갔을 때 그 포인트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프레임에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상영되는 스크린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만 사용된다는 점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연기만 하는 그런 죽어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스크린에서 튀어나와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한 지점에서 나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저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도 여러분 나는 나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